네, 오늘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 또 네이버가 역시 3% 가까운 상승으로 지금 금가 분리, 네이버 두나무 합병 여기에 대한 청신호 이런 재료가 또 떴습니다. 지금 뭐 이런 재료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과연 이 상승의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인데, 일단은 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주식 교환 비율 1대 3, 1대 3이면 여러분들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네이버에. 네, 지금 두나무, 그러니까 두나무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난리가 났죠. "야,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니냐." 지금 뭐 주총까지도 불참한다는 지금 뭐 보이콧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합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이제 이런 합병과 함께 이 가상자산 또는 이런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이쪽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더 추진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이게 그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볼게요. 이런 합병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 추가적인 무엇인가가 없었고, 결국 그리고 또 뭐예요?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또다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별 재료로서 힘을 좀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고 지금 넥스트 거래에서 확실하게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우리가 결전의 날이라고 불렸던 뭐가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또 FOMC 금리 결정이 또 있죠. 이 두 가지가 만약 시장을 또 엄청나게 뭐 흔든다고 하면, 아무리 또 이러한 재료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일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들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지금 막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주가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나 어디까지 바라볼 거고 이거잖아요. 이 내용들은 뭐 뉴스 하나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시간 낭비를 딱히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큰 뭐 변화는 없고, 다시 한번 이 재료가 좀 떴다 정도로 좀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떴다. 네, 유리하게 떴고요. 결국에 이제 내일 그 이제 새벽에 나올 그 중요 일정들이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흐름들만 보더라도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지수의 움직임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미증시나 미선물 시장에 따라 흔들리고 있잖아.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일 만약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금리 인하가 뭐 안 좋은 식으로 혹은 시장이 안 좋게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진다 한들, 이제부터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 재분배가 될 것이고, 일단은 뭐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약세가 나올 거지만, 그 약세가 나올 때 우리가 또 다른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대를 해 봐야 돼요. 물론 현재 올라오고 있지만 이 올라오는 이 단기적인 재료에 일단 너무나 큰 의미를 두지 말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만약 내일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더 크게 폭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실적 발표나 FOMC 그거를 앞두고 나서 아직까지도 뭐 크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크게 또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미선물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을 조금은 해 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오늘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최근에 시장이 그 AI 거품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이제 지금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될까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증시를, 빅테크 기업들의 모든 증시를 흔들 거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정성은 최근에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되었지만,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연방 정부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뭐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발표도 없는, 그러다 보니 이게 동결인가 인한가 더 헷갈리는, 시장은 악재보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의 그 흐름에 따라 우리의 전략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 차트적으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보고 있었던 그 어느 정도의 흐름,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흐름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고요. 이게 이 넥스트 거래에서 지금 거의 26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죠. 넥스트 거래에서 26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이 자리에요. 이 자리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역시나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내일 만약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 저점은 저는 무조건 지킬 거라 보거든. 그러면 오히려 담으세요. 제가 내일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매수에 대한 관점 제가 아마 문자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은 바로 여기, 그죠? 3파동 고점,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리고 이 고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강세장. 그리고 지금 수급의 재분배로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주목을 좀 아직 못 받았던 종목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물론 AI랑도 뭐 엮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재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이라고 하면 그냥 주가가 매번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강세장은 오히려 조정 구간 또한 더 깊게 나오는 걸 강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강세장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지 한 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요, 조정은 또 크게 나오는 것도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점에 대한 대응들만 잘 해 나가도 남들보다 50%에서 100% 정도는 저는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자리들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 갈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앞으로 타점들이 나오거나 정확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구간들이 나오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혹은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다들 평일날 바쁘고 이거를 매번 챙겨 볼 수가 없으니 제가 방송을 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먼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감사하다고 그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받질 못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 뭐 ETF 혹은 코인까지도 이 시장을 공부하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남들 따라 매수하고 남들 따라 매도하고 뭐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고 말도 안 되는 기사 뉴스 보고 맹신하고 이러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타점 관련된 기술적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분명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